초하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11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7K를 돌파한 뒤에 그리고 나서 자잘자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입니다. 제가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연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연설 전이나 중요한 발표 전엔 항상 비트코인이 가벼워진 시장에서 많이 오르곤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덕분에 무거운 코인들 위주로의 회복세가 나올 것이고 도지는 중요 저항인 150원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오전에 유료 방송에서는 이제 도지가 150원대를 뚫어주기 어려울 것이고 애매한 이제 금액대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뚫어주거나 아니면 맞고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지 역시도 지금 그 중요한 저항인 150원대에서 수급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벼운 코인들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말씀드렸죠. 가벼운 코인들은 잠시 멈추고 다른 무거운 코인들이 가고 이제 비트가 비실거리고 이제 저항에 맞을 때 그때 이제 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인들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인마다 어떤 코인인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7K가 돌파된 시점인 만큼 제가 지금 시점을 어떤 관점을 통해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굉장한 저점 부근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때의 모습도 보시면 올려줬던 부근들을 다 토하면서 1차적으로 조금 더 하락해준 뒤에 상승이 왔었죠. 그리고 2차 하락이 있을 때도 이때도 보시면 하락 뒤에 이제 한 번 더 토해준 다음에 상승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로 봤을 때 이때의 봉이 왜 이렇게 큰지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역대급이죠. 그 전에 유례 없었던 만큼의 화폐를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정상적이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때 봉이 가장 크게 형성이 된 것은 코인이 뭐 안 좋아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사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는 사실 모든 것이 다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만 전자 간다, 뭐 동학개미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식이나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뭐 새로 사서 대파는 뭐 그런 이상한 투자처들도 생기고 지금 현재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때의 봉이 커진 것들은 사실은 이제 돈이 시중에 증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수급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한 봉의 상승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토하고 나서 지금 모습 보시면 오른 것을 그대로 토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1차적으로 한번 먹은 부분을 다 토하고 나서 2차적인 하락 그리고 여기서도 모습 보셨을 때 2차적인 하락을 이뤄낸 다음에서 이제 상승이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시면 전체적인 봉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이 원형처럼 이제 모습을 그린 다음에 모두 다 토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습이 2차적인 하락이 보이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일봉상으로 좀 볼게요. 일봉상으로 또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항상 이런 CPI나 이제 파월의 연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폭락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중에 몇백 조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그때의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FOMC의 금리 인상은 사실 그 전에 이미 거의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사실 FOMC 금리 인상보다는 CPI나 파월의 연설이 시장에 주는 힘이 강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쳤던 부분들은 다 CPI 발표 날과 이제
많이 FOMC 여기 이후에요. 이제 8월달 이후로 좀 그어봤고요. 이 하락분도 사실 전부 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루나 사태나 이제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때 도움을 드리려고 일봉상으로 CPI 날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 발표 날을 보시면 직전까지도 항상 상승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하는 모습을 두 차례나 보여줬습니다. 세 차례죠. 이때도 보여줬고요. 이때는 파월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차례 모두 다 이제 보시다시피 그 전에 가벼워진 상태, 나는 그러면 좀 관망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관망세구나 라고 느껴지면 가벼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상승을 주고, 그리고 나서 파월의 이야기나 아니면 CPI 같은 것들의 발표 일어난 뒤에 그 다음에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제 올랐죠. 17K가 찍히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시간봉으로 보겠습니다. 시간봉으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시간봉으로 보실 때 이 주황색 봉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가 보입니다.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 고점이 낮아진 것을 완벽하게 상향 돌파하면서 17.1K 부분을 찍어줬고요. 여기 라인이 어디 라인이냐면 여기 16.9K 위에 있었던 여기 하락 추세의 머리 부분에 다가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17.1K에 많은 이제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17.1K까지도 상승해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단기 하락 추세고요. 그 전에 이미 여기에서 그 전에 저점을 깨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17.1K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봉상으로 보면 결국에는 봉 하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잠시 단기간의 상승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다만 파월이 이제 정말 시장을 많이 조금 다독여준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더 이제 상승분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어디 부분이 찐 상승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8.2K 이상으로의 일봉 마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선은 이제 중요한 라인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그은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굉장히 이제 많은 지지가 일어났던 부분이에요. 그 전에 지지가 되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깨고 내려왔었던 21K에서부터의 하락분에서 이제 여기를 완전히 깨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18.2K 이상에서 정말 일봉 마감이 제대로 된다면 그것은 이제 진짜 상승으로 봐도 되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를 못 찍어주고 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전에 하락분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15K 미만으로 내려가는, 즉 13K 직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FTX 사건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아직도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 아직도 그런 관점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 지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투자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해답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가창 보는 법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호가창을 잠시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호가창 1번과 2번이 있죠. 이 1번과 2번 중에 어떤 호가창이 더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 자, 한 개는 떨어졌고 한 개는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을 제가 찍은 건데 2번 호가창이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세요. 이게 매수가 많이 걸려져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매수가 많이 걸려져 있다는 것은 지금 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런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심리를 대변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난 지금 가격보다 아래에서 살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많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예약 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지금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혀져 있다가 이제 험매수라고 하거든요. 험매수 물량이 거치면서 그럼 여기까지로 갑자기 물량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약 매도가 증가가 되는 건데 우리 이것을 허매도라고 합니다.
험해도는 가짜 매도인데요. 세력들이 여기까지 올릴 것이다 라고 이제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팔아, 그 전에 팔아, 그 전에 팔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가도 올라가면서 그럼 나 이거 치워줄게 라고 하면서 물량을 걷게 되면 이제 그 찐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호가창을 볼 때 먼저 봐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 방금 말했던 총액인데요. 총액이 이제 험해수, 험해도를 제외하고도 그냥 보셨을 때 저 그런 거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것은 예약 매수보다 예약 매도가 약간 높은 상태가 좋습니다. 당연히 지금 금액보다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쪽에 걸려져 있는 물량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 물량이 너무 많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하방 압박이 강하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물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험해도가 그런 건 모르겠다. 그럼 그냥 매도가 조금 더 많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것은 이 체결가액인데요. 체결가 창을 보시면 옆에 보시는 것과 조금 다르죠. 지금 보시는 것이 매수 매도가 서로 저글링처럼 주고받아질 때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봉, 우리 양봉이 그려질 때는 거래량이 폭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내가 매도하는 것도 거래량에 포함이 되고 매수하는 것도 거래량에 포함이 되죠. 그렇다는 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던졌을 때 주고받고가 굉장히 잘 되면서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매도는 그와 반면에 내가 던졌을 때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편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금액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일정한 금액대가 동일하게 계속 체결이 되면서 이제 이 금액대를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다는 건 이게 봇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봇이 7,260원이라는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계속 이제 받아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계속 이제 체결을 해주면서 정해진 금액을 체결해 주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지 않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들을 보면 또 이제 많은 거래량이 터지겠죠.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에 호가창이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기계가 돌아가는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총액이 변동이 생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여기에 있는 호가창에 걸려져 있는 금액대가 이동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하나 더 서비스로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갑자기 저항대라고 생각했을 때 김프가 3%에서 4%씩 갑자기 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건 세력이 계속 산다는 게 아니라 세력은 여길 못 뚫어주는 부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만약에 138원이 중요한 지지다, 저항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갑자기 김프가 5% 정도씩 끼면서 세력들이 여길 뚫도록 의도를 합니다. 많은 물량을 투입시키면서 이 저항대를 먹어주면 그 이상의 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항대에서 매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매수를 이끌어간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599원 그리고 600원의 차이는 다릅니다.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29,900원이 이제 왜 그런 건지 말씀드렸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피부상 3만원보다 29,900원이 싸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것 또한 이제 본점 심리나 이제 여기에는 비싸 보인다 생각하는 게 그 앞자리가 바뀌거나 이제 999원짜리가 1,000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그 가격대가 딱 떨어지게 될 때 많은 지지와 저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하실 때 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머리 꼭대기에서 어차피 못 팔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만 중요하게 잘 아시더라도 이제 그렇게 매수 매도 하실 때 수익이나 이런 것들 내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왜 이런 장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런 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호가창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그리고 NFT나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특히나 블록파이의 파산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건 역시도 공부를 해야 하는 시장인데요. 그런 시장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비트초와 치시고 나서 이제 유튜브 영상 아래 하단부에 보시면 중요한 이제 카카오톡방 링크와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와 이제 대화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면 매수매도 하실 때 좋은 꿀팁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할 거고요. 전 내일 TV 방송이 있어서 금요일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후 시간도 힘내셔서 남은 시간도 항상 좋은 이제 하루 좋은 결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비트초아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촛빠.